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비 청소년 문고 이영숙 저자의 옷장 속의 세계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걸친 옷이 세계사의 여러 쟁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아마 옷을 대하는 눈길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식탁 위의 세계사처럼 일상에 녹아있는 세계사를 발견하고 역사가 우리 삶 가까이에서 접하는 재밌는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청바지, 비단, 벨벳, 검은 옷, 트렌치코트, 마녀의 옷, 인도네시아의 바틱, 스타킹, 비키니, 넥타이와 양복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옷감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젊음의 상징 청바지. 집에 한두 벌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청바지의 시작은 미국 서부 개척 시절의 금을 향한 돌진, 이른바 골드러시라는 건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1846년 2년 동안 미국은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멕시코와 전쟁을 벌였는데 미국이 승리하면서 그 대가로 멕시코 영토의 절반인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텍사스 같은 주들이 미국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그 이듬해 미국 전역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까지 일확천금을 벌려고 몰려온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천 명의 중국인들이 몰려와 자리 잡으면서 오늘날의 차이나타운이라는 중국인 공동체가 생겨난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황금을 캔 건 아니고 정작 부자가 된 건 그들에게 생필품을 팔던 상인들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청바지를 만든 리바이스 스트라우스입니다. 목화솜에서 얻은 무명실을 두껍게 만들어서 질기고 해지지 않도록 능직이란 특별한 방식으로 짠 데님을 금을 캐러 오는 사람들의 마차덮개로 만들어 팔다가 어느 날 군납 알선업자로부터 10만 개의 천막천을 주문받는 바람에 빚까지 내서 생산에 들어갔는데 군납 알선자가 취소하는 바람에 갑자기 빚더미에 앉게 된 거죠. 빚독촉에 시달리며 시리에 빠진 스트라우스는 문득 이 질긴 천으로 작업용 바지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만들어진 게 청바지였고 불티나게 팔리면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청바지는 그 시절과 달리 뻣뻣한 데님이 아니라 얇고 부드럽기도 하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도 있으니 더 이상 값싼 작업용 바지의 이미지는 아닌데요. 청바지의 비약적인 흥행이 이뤄진 건 1950년대 제임스 딘 등 미국 할리우드 배우들이 영화에 입고 등장하면서 고단한 노동자의 작업복 이미지를 벗고 반항적인 젊음의 상징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청바지의 배경이 됐던 골드러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동하고 물자가 수송되면서 서부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미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삶의 통전을 송두리째 잃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순환은 그전부터 미국 영토 확장 정책으로 이미 시작되었는데 골드러시는 거기에 기름 부은 꼴이 됐던 거죠. 발전의 배경에는 항상 이런 누군가의 희생이 반복되네요. 다음은 옛날부터 동서양의 귀족들이 좋아했던 예나 지금이나 비싼 옷감, 비단을 살펴볼까요? 비단은 종이보다 먼저 만들어져 비단 위에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을 뿐 아니라 화폐를 대신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비단을 처음 만든 나라는 고대 중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려 신석기 시대 말부터 야생 누에에서 실을 뽑아 비단을 만들기 시작했을 거라 추정되고 주나라 때는 누에를 길러 비단을 만드는 기술이 이미 상당히 발전해 있었다고 합니다. 리투호펜이라는 독일의 지리학자가 중국을 답사하면서 처음으로 중국과 인도 등을 잇는 교역로를 발견하고 비단길, 실크로드라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렇게 비단은 아시아와 유럽까지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크로드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오아시스길, 말을 타고 이동하던 초원길, 지중해에서 중국의 남해까지 넓게는 태평양 건너 아메리카까지 있는 바닷길, 이렇게 세 가지 경로로 뻗어서 비단 외에도 사향이나 감초, 값비싼 향료, 보석, 도자기 같은 귀한 물건들이 오고 갔지만 주된 교역품은 역시 비단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척된 실크로드를 따라 로마에까지 연결되어 로마에서 비단의 인기는 로마의 재정이 흔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비단이 로마에 전해진 지 600년이 지나서야 로마의 한 신부가 인도의 세린다라는 지역에 몇 년 체류하면서 속이 빈 지팡이에 누에아를 몰래 로마로 들여오면서 스스로 비단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목화솜을 들여왔던 문익점을 생각하게 하네요. 이렇게 실크로드를 통해 점점 도시가 성장하고 세상 사람들의 시야가 넓어지면서 그런 물건들과 함께 언어, 학문을 비롯한 온갖 발명품과 아이디어까지도 이 길을 따라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비단 만드는 복 말고도 종이, 나침반, 화약, 인쇄술 같은 발명품과 기술도 전파되고 관습과 종교까지도 서로서로 전해지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트렌치코트의 유래를 알아볼까요? 트렌치코트는 흔히 버버리 코트라고도 부르는데요. 그것은 토마스 버버리라는 사람이 이 옷을 처음 만들면서 트렌치코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옷이 만들어진 건 제1차 세계대전 때지만 이 옷감은 그보다 먼저 1856년 영국의 포목상인 청년 토마스 버버리가 당시 영국 사람들이 입던 고무 비옷을 대체할 새 옷감을 개발하려고 연구하면서 숱한 실패 끝에 개버딘이라는 방수가 되면서 공기도 잘 통하고 습기도 배어들지 않게 만들어 큰 인기를 모으게 됐다고 합니다. 이 옷감은 탐험가들과 비행사들도 선호했고 1911년 최초로 남극점에 닿은 노르웨이의 탐험가 로얄 아문젠도 개버딘 소재의 텐트와 방한복을 입고 극지방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4년에 걸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전쟁이 오래 이어진 데는 참호전이라는 전투 방식도 한몫했다고 하네요. 프랑스 마른이라는 지역에서 시작된 이 전투는 양측 무기가 모두 화력이 막강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고 공격보다는 방어를 위해 깊은 구덩이를 길게 파고 그 속에 몸을 숨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길게 파놓은 구덩이가 참호, 트렌치라고 합니다. 참호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지저분했는데요. 비가 오거나 눈이라도 쌓이면 흥건한 물이 고인 참호 속에서 젖은 양말과 군화를 신고 지내다 보니 피부병에다 심하면 썩기도 하고 전우의 시체가 썩는 냄새며 쥐들이 시체를 파먹는 등 참혹했다고 합니다. 트렌치코트는 방수가 되고 체온 유지에도 좋아 참호에서는 더 할 나위 없이 유용해서 영국에서 군용으로 납품되었지만 지금은 그 우수한 기능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전쟁이 끝난 후 일상에서도 즐겨 입는 옷이 되었습니다. 한편 놀라운 사실은 이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 중 특히 아프리카 사람이 많았다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 아프리카는 제국주의 시대 영향으로 대륙 전체가 유럽 국가의 식민지였는데 그래서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거의 동시에 아프리카 대륙도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연합국과 독일 자국의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는 대신 대부분 서아프리카 식민지들인 세네갈, 말리, 기니, 부르키파나소 젊은이들에게 입대하면 시민권과 돈을 주겠다고 선전해 대거 동참시키며 적진의 일선에서 총알바지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세계사는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 고국에 두고 낯선 대륙, 남의 나라에서도 명분도 알 수 없는 전쟁에 휩쓸려 죽어갔을 아들들을 생각하니 자녀를 둔 부모로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가을날 이 운치 있는 트렌치코트에 이런 비인간적이며 참호전이며 약소 민족의 희생과 울분이 담겨 있다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트렌치코트를 참 좋아하는데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옷장문을 열면 몰랐던 역사가 확 펼쳐질까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다 소개할 수 없어 아쉽네요. 자녀들과 이 책을 함께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